추진위원회가 이제 성공리에 우리 이원영 교수님이 너무 시급하셔서 잘 마치고 이제 향후에 앞으로 그러면 우리 백인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이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는 조직 체계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건가에 대한 제 고민을 좀 담았습니다.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6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여러분들 모두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참가 공감대를 많이 이루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한 6가지를 잡았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의회법 제정을 위한 역량을 결집하는 것. 이게 기본적인 토대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로드맵은 어떻게 하며 국회 내 연구 모임, 복지와 전략 네트워크 등등 이런 것들은 좀 전에 우리 진성현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그 조례를 통한 또 법률을 제정을 하는 여러 가지 단계적 방안도 말씀하시는데 이걸 전담할 수 있는 이게 아마 우리 그 위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될 핵심 과제가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이게 법제화되기 이전 현 상황에서 추진해야 될 중점 의제와 실천 방안은 뭘까? 이 법제화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언제 될지도 사실 우리가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아까 많은 제안들을 해주셨습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기후위기, 지역정당 등등. 근데 우리 여기 지금 오늘 17분 모이셨어요. 우리가 100인위원회인데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이 가장 열정적이고 그리고 자기 헌신하실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17명으로 우리가 2만원 과제로 과연 얼마만큼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현 시점에서 대국민 홍보를 극대화하고 시민의회라는 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의제는 뭘까? 저는 개헌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의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 개헌이 지금 이게 초기에는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상당히 지금 부정적인 길로 넘어가고 있어요. 특히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에서는 개헌 이꼬로 탄핵이고 이꼬로 대통령 임기 단축이기 때문에 국힘 내에서도 개헌에 대한 부정 기류가 흘러가고 있고요. 제가 지금 보수 진영 시민단체들 대표적인 범사련 그리고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그 영시민사회 연대기구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국민주도기관 만민공동회에서 3자가 공동으로 정치개혁 토론회를 개헌 토론회로 3월달에 한번 했어요. 개헌이라는 말은 좀 빼자는 거예요. 국힘도 빼달라고 그러고 범사련에서 빼달라고 그 8월 원래 7월 17일 하기로 했다가 타이밍도 국힘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하자. 그 개헌은 빼자. 그래서 우리 양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개헌이라는 것은 보수 진영과 같이 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 잠정적으로 개헌을 빼고 정치 개혁을 하다 보면 자연히 개헌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이 주도인 이런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 있는데 이건 또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회원 확대를 통한 조직 강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지금 17명이 모였는데 물론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이 있어서 크게 힘을 낼 수 있지만 이런 조직으로는 저는 제가 뒤에 10가지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맨 뒤에 보면 조직도에 쭉 있는데 그게 각 위원별로 1인 1분과 이상이 참석하고 각 분과위원장을 선정을 해서 분과위원장 주도로 적어도 각 국가별로 20-30명씩 회원 배가할 수 있는 조직을 확대하지 않으면 하기 어렵다. 그래서 등등 이런 것들 할 때 그 다음 아까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개헌이나 정치 개혁이 외국의 시민의회를 주로 하는 핵심 이슈죠. 그러면 이것과 별도로 시민 그 지역 이슈를 다루는 지방정부 풀뿌리 단위의 시민의회가 구성이 되지 않으면
시민의회 효능감과 확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읍면동단의 주민자치는 추첨을 뽑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추첨을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제가 사는 서울 광진구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추첨으로 뽑혔어요. 제가 추첨으로 뽑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데 이게 저는 저는 뭐 지방자치, 전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고 제 전공은 지방자치가 갈등관리가 제 전공인데 제 기본적인 바람은 이 지금 주민자치회를 정말 추첨으로 뽑힌 주민의회, 민회로 만드는 걸 법제화하는 거예요. 주민자치 법제화 네트워크 이런 단체들도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것처럼 지금 제 생각은 기초시민의회, 아까 하남시민의회, 광명시민의회, 군포에도 지금 시민의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청주는 지금 조규모 교수님은 안 오셨는데 가장 지금 앞서가 있는 게 청주 충북시민의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광명에도 얼마 전에 다녀왔어요. 광명시 의장단 선출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춘천 파송도. 그리고 지방의회가 저는 예전에 지방자치학회 회장을 하면서 정당 공천제 적어도 기초의회는 폐지하자는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은 정당 공천제 폐지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시민의회만이 이 지방의회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다양한 시민계층의 참여와 수기를 위해서는 온라인 시민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국제 심포지엄 할 때 랜덤호아 교수가 아이슬란드 사례를 얘기하셨고 이래인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슬란드 성공하셨던 것도 이게 크라우드 소싱 민주주의 방식. 랜덤호아뿐만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을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 비용이 필요합니다. 사실 온라인 시민의 플랫폼을 개발합니다. 아무튼 이게 필요한 거다. 시민의회, 한국형 시민의회 모델이 필요한데요. 지금 우리 김상준 교수님도 와 계시지만 김상준 교수, 오늘 이진훈 교수님은 왜 안 오셨는지 이진훈 교수님이 생각하신 게 다 청재 시민의회, 읍면동, 시군구, 시도, 전구, 그래서 상원, 양원 제로서 이런다. 이게 프랑스 혁명 때부터 나온 방식이에요. 그다음 아까 오현철 교수님 이 제4부 입법사법부 행정부에 있는 또 하나의 부서로서의 사문처럼. 그러니까 시민의회를 여기 오신 분들도 제가 들어보면 서로 갖고 있는 개념들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아까 저는 이래경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수기를 거치지 않는 직접 문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대의 수기 직접 이걸 결합할 수 있는 모델을 좀 만들어야 되고요. 공론화위원회 제가 좀 전에 사용 해결료 재검토위원장을 1년 동안 하면서 우리나라의 공론조서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저는 아주 온몸으로 체험했어요. 이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구성을 하지 않으면 정부의 언을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CNDP와 같은 제도를 한국에 도입하자고 2010년도부터 그 당시 국회에 가서 법안을 그때 만든 2010년도부터 추진했죠. 국가공론화위원회 법. 아직도 안 됐는데 이것과 시민의회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연구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게 우리 백인위원회 우리나라에서 시민의회 연구하시는 전문가들이 거의 다 왔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여기 거의 다 그분들 얼마만큼 이렇게 참여하실지 그게 어머니인데 그것만 하면 할 수. 그다음 조직 구성. 저는 한 5개에서 7개 정도 분과를 만들었으면 싶어요. 가장 핵심 분과는 법 제도화 분과 또는 입법 추진 분과 제가 이름을 붙여본 거예요. 이 법안 내용이 어떻게 초안을 만들어야 되느냐. 아까 지금 국회 추미애 의원님이 참 국회의장이 안 되신 게 청추의 한이죠. 그분 되셨으면 아주 탄력을 정말 거세게 받았을 텐데 이건 국회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봄에 어디 벨기에 한번 간다는 계획 이호준 교수님 추진하고 계시죠?
저도 꼭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도를 갖고 우리가 도입해야 되거든요. 법제화하는 거. 이게 해야 되는데 이건 아마 여기 우리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전문가들도 계시니까 우리 역량을 결집해서 이 분과를 해야 돼. 두 번째는 저는 개헌 시민의회를 만들었으면 해요. 개헌 시민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시나리오 아까 우리 진 선생님 2개, 전 4개잖아. 4개. 우리 2017년에 이미 국민 참여에 의한 헌법 개정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이 만들어졌어요.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죠. 무산됐어요. 여기에 시민의회가 아니고 시민회의라고 했어요. 무작위 추출을 통한 일반 시민 200명 또는 300명으로 시민회의를 구성합니다. 자문위원회가 무산됐는데 그때는요 이건 거의 그 국회 개헌 특위에서 만든 개헌안에 대한 반대이야. 이거는 국민들이 주도하는 걸 만드는 거고요. 우리 또 우리 지금 이재명 교수가 그때 추천 인회 네트워크에 아마 공동집행위원장으로 계시는 2017년 2월에 청원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하면 제도가 제일 빠른 개헌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 가능성 상당히 낮다고 보여요. 두 번째 제일 쉬운 방법은 아마 향후에 국회 의원식 의장도 얘기해서 아마 이게 어떤 형태로든 하반기에 구성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산하에 시민의회를 발족하는 방안인데 이건 아마 국회에서 자기들이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거의 별거리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현실적인 게 제일 가능성이 높을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추진했던 건 세 번째였어요.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보수 진보 진영 시민사회계가 합의해서 범국민운동본부에서 하는 거. 이게 이제 아이슬란드 2009년도에 했던 그 LTV라는 게 개미집이라는 뜻이죠. 이 시민단체가 연대해서 2009년도에 개헌 시민의회 내셔널 포럼을 하고 2010년도에 아이슬란드 국의회에서 법을 만들어줬어요. 그런 방법으로 가자는 게 제 생각인데요. 아무튼 이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수 시민사회계와 국힘청에서 시민 개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뿐만이 아니고요. 시민의회에 대해서 더더욱 부정적. 이건 진보 지지에 우리가 또 놀아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헌 말도 못 붙이고 지금 시민의회는 아주 말도 못 꺼내고 있어요. 조금씩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네 번째 백인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개헌 시민의회 의원을 모집합니다. 자기 추천으로 100만 명을 모집해서 이 100만 명 가운데 한 300명을 추첨을 해서 개헌 시민의회를 구성하는데 문제점은 민주적 대표성 그리고 예산 문제. 이걸 확보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정치적 여건이나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칫 시민운동의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어서 그 다음 액션 취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이것도 한번 논의를 해보십시오. 이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야 되는데 이게 무르익어서 정말 아까 얘기했던 촛불혁명의 이기가 일어났다. 그때는 가능할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볼 때 이게 네 번째 정도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제 고민이에요. 그다음 아까 여러분이 얘기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교육 홍보 분과를 만드는 거. 저는 아까 프로그램 참 우리 이현정 선생님 잘 만드셨는데요. 그게 이제 시민의회 아카데미를 어디서 또 추가했어요. 7개 강좌로 7번 해서 만드는 거를 하려고 하다가 좀 중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저쪽 그 보수 진영에서 시민의회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앞서 나가면 오히려 역풍이 있을 것 같아서 중단했는데 그 프로그램들이 또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권역별 토크쇼 뭐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요. 시민의회 공부방도 만들 필요가 있고 시민의 TV도 만들면 더 좋고 또 예산이 들어가죠. 그럼 어떻든 간에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 홍보 분과를 만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이현정 선생님이 분과위원장 맡아서 추진하시면 잘하실 것 같은 느낌이 확 그때 아까 발표하신 거 보니까 이게 누가 책임지고 나서서 추진해 나가야 돼.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 다양한 거 뭐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풀뿌리 시민의회 분과가 필요한 게요. 이게 지금 가능한 게 아까 지금 우리 하남 시민의회 김용춘 선생님 만들잖아요. 지금 충북 시민회회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광명 시민의회 지금 곧 할 거고요.
그 양원영 의원이 지난번에 했던. 그 다음에 군포시민의회 제가 특강도 하고 갔어요. 그 목사님이 하고 계신데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하시는 거 이게 다 하남, 군포, 광명, 군포시민들 가보니까 우리 백인위원회 위원이 한 분이 거기 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각 지역에서 기초단위로 시민회회 만들면 이 가능.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2026년도에 선거 공약도 하게 하고 조례도 만들 수 있어요. 아마 조금 진보적인 지역에서는 이게 부천 담배 자판기 조례처럼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담배 자판기 조례처럼 시민의회 조례가 확산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로부터 법률 단계 올려가는 단계가 여기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 그 다음 그 장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기초시민회회, 광역시민회회, 국가시민회회 가자는 게 이게 소위 이제 이지문 교수 그리고 콩그레스 프랑스 시민 프랑스 혁명 때부터 나온 이 다층제 시민회회거든요. 저는 우리 현실에서는 여기까지 가긴 가지가 어렵고 저는 기초단위 하남 시민회회와 같은 기초단위에서의 시민회회를 전국에 시범적으로 한 20-30개만 구성되면 저는 이 급속도 훨씬 그래서 우리 자체 내에 그런 영향들이 많기 때문에 하면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째 온라인 시민회회 이게 지금 시민회 플랫폼을 온라인 시민회회 플랫폼 70인 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이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걸 제가 오늘 가서 발표하고 여기서 안 받아들여지면 우리 독자적으로 하자고 했어요. 뭐냐 그러면 70명서 1인당 50만 원을 내면 3,500만 원인데 초기 개발 비용이 좀 들어요. 프로그램에 개발해 주는 거에 3천만 원만 주면 자기가 이거를 읍면국 쭉 해가지고 네트워크 하는 걸 개발하겠다는 거 1차적으로 이게 좀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근데 우리 1억은 없고 3,500만 원 모이면 3천만 원 개발 비용하고 500만 원은 운영비 서고 하자고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당신들 따로 이거 백인이 따로 하지 말고 들어와서 같이 하든지 같이 하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백인에서 안 하면 여기다 들어가고 하려고. 왜냐하면 시민의회는 3가지 축이 동시에 들어가야 돼. 뭐냐면 하나는 전국적인 단위에서 개헌 시민의회든 국회 차원에서 네트워크가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는 풀뿌리 단위에서 시민회회가 돌아가야 되고 이걸 연계시켜주는 게 온라인 시민회 플랫폼이 있어요. 이거 전체 연계시킬 수 있어요. 이 3축이 동시에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 갖고는 보급해서 확산시키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거 반드시 필요한데 예산액도 들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핀란드 지난번에 우리 서현수 교수님 오셨잖아. 이분도 핀란드 사례 보면 런던 시민단체가 오픈 미니스트리인데가 정부보다 먼저 플랫폼을 만들었어. 그 여기서 국민 발의할 때도 온라인 서명 플랫폼을 여기서부터 먼저 해서 정부에서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이 오픈 미니스트리는 핀란드 정부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오픈 미니스트리라는 시민단체 연대에서 만든 플랫폼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접근해 보면 우리가 이 국민 이 다양한 서명 수집을 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그다음 그 연구기획국가 이렇게 해서 뭐 연구기획국가에 뭐 분과위원장이 맡으셔서 하실 분들이 우리 위원회에 많은 분이 계시고 훌륭하신 분들 하면 이런 것들이 가치가 이런 이제 사실 법 제도와 분과하고 통합 운영에도 좋고요. 아무튼 이런 걸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사법 배심제 분과는 제가 포함시킬까 말까 고민을 많았어요. 우리 박 선생님 계시지만 이게 구성이 다르거든요. 입법부를 구성하는 거, 사법부를 구성하는 게 시민의회라는 카테고리 밑에 사법 배심제가 들어가는 건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제가 넣은 건 이게 뭐냐? 추첨 문화, 추첨제도, 추첨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걸 국민적으로 쭉 확산시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사법 배심제는 이미 울산 북구에서 음식물 자원 2004년도부터 이미 우리도 행정부에서 시민 배심제를 정책 결정 과정에 많이 동원하고 있어요. 활용하고 있고. 저도 몇 번 다녀오고 뭐 이게 디자인하고 참여하고 있어요. 추천 문화를 확산한다는 것에서는요, 언론든 주민자치회가 가장 전국에 3,500개가 있어요. 이게 다 하지는 않고 한 1,500개 정도 시범하는데 이 추천하는 데도 있고 안 한 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는 그래서 추천 문화가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히 좀 들어가 있는 게 주민자치위 추첨을 뽑아요. 물론 주민자치위원회가 실권이 없고 허수아비여서 사람들이 안 하죠. 이거 제대로 하면 시민의회가 사실 우리나라 토양에서 외국보다 상당히 이게 빨리 흡수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예요.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7개 분과를 제안하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운영 시스템을 구성해요. 전 첫째,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요. 이게 분과가 5개, 6개 되면요. 이거 총괄할 수 있는 분과위원장, 공동대표에서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들어요. 집행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분과위원장을 추첨을 하든지, 아니 분과위원장들이 운영위원장을 추첨을 해도 되고, 아니면 분과위원장 1년씩 거래해도 되고, 정관도 만들고 해야 되는 것들을 운영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원영 교수님 혼자서 너무 고군분투하시고 역할 분담을 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공동대표도 이제 만들어서 조금 리더십을 구축을 해서 책임감을 부여해야 돼요. 공동대표가 많은 상임대표 같은 것도 좋아요. 그 책임감을 줘야 이게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일을 추진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고문도 아마 우리는 뭐 추미애 의원님 같은 분은 고문으로 두면 상당히 우리가 대외적으로 감사도 줘야 되고, 이렇게 되면 단체 이것도 바꿔야 돼요. 기존에 우리는 시민노회 입법 추진 백인위원회인데 제가 고민 좀 했어요. 내다는 대로 이렇게 시민의회 N 새로운 민주주의 포럼, 너무 길면 시민의회 포럼, 아니면 새로운 민주주의 포럼, 이게 내용 중심으로 가는 거고, 좀 약하면 시민의 네트워크, 아니면 시민의 법제화 네트워크. 시민의 일천인 포럼은요, 우리 백인위원회 조직 확대를 강조하자 그러면 일천인 포럼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조직 확대 좀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냥 시민의회 전국 포럼. 왜냐면 시민의회 기초도 있으니까. 하남 시민연대도 있으니까. 아니면 좀 더 올드하고 조금 구닥다리 같긴 하지만 시세모. 시민노회로 일부는 새로운 민주주의 모임, 조금 올드하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고요. 사무국표 이런 일을 해요. 그럼 사무국장 인건비도 최소한 채, 운영비도 필요해요. 그럼 회비를 그 최소한 저는 일반 회원들은 5만 원, 분과위원장 10만 원, 공동대표 20만 원 이렇게 생각을 잡아봤는데 어떤 활동을 하는데 재원이 필요하다. 그런 데 필요.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서 오늘 지금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이따 저녁에 조직도를 보면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박 교수님, 박 선생님 죄송하지만 사법 빼시면 이제 연구 기획을 이렇게 이제 한 거는 이게 7개 너무 많은 것 같고 5개 하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4개 하든지, 3개 하든지 3가지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형태를 조금 조직 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해야 뭔가 아웃풋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되게 많아요. 질의응답을 생각하시죠. 예, 잠시